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율 얘기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한번 다뤘는데요. 네네. 지난 6일에 네네.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이준석 대표와 화해 네. 또 원팀을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 엊그제 상당히 반등의 기미를 보였다는 그런 그 뉴스를 또 우리 논평을 어제 내보냈는데 지금 오늘 따끈따끈하게 나온 것 그 두 개의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네네네. 하나는 리얼미터 우리가 네네. 잘 아는 네. YTN이 이제 의뢰를 주로 네네. 하고 오마이뉴스가 하는데 네네. 일주일에 2번 하죠. 또 하나는 쿠키뉴스가 의뢰한 한길리스트 네. 여기도 또 의미 있는데요. 네네. 이 두 군데에서 지금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윤석열 후보가 이제는 완전히 선두를 탈환했다. 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그렇습니다. 먼저 YTN 네. 의뢰한 리얼미터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소개를 좀 해드리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게 이 두 군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저께까지 아마 소개하신 게 뭐 여론조사 공정이라든지 뭐 이런 곳들이었을 뉴스토마토. 거예요. 뉴스토마토, 또 뉴스핌에서 의뢰한 코리아 정보 리서치. 예, 그런데 이제 공정이나 또 뉴스토마토는 일반적으로 윤 후보가 옛날에 저 이재명 후보와의 어떤 간격도 제일 넓게 나왔고 좀 앞선 그런 그 여론조사가 많았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완전히 또 이재명 후보 측이 앞선 걸로 나오긴 했지만 좀 그랬는데 사실 이 한길리서치와 리얼미터 YTN 의뢰 리얼미터는 사실상 윤 후보한테 굉장히 불리한 불리한 굉장히 불리한 곳이었거든요. 그 앞서 뉴스토마토라든가 이쪽은 친윤 조금 약간 윤석열 조금 더 후보한테 유리하게 많이 우호적인. 나왔죠. 우호적으로 나왔었죠. 근데 특히 한길리서치가 저는 되게 이번에 어떤 악영향을 좀 많이 미친 게 35%대의 지지율을 갖고 있는 윤 후보한테 갑작스럽게 후보 교체론을 막 물어본 거예요. 그 지지자들한테. 그래갖고 뭐 국민의힘 지지자 70%가 무슨 윤 후보 교체를 그러니까요. 원한다. 이건 사실 엉뚱하거든요. 이를테면 20% 내외로 떨어졌을 때는 물어도 돼요. 네. 이거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30%가 넘는 후보가 있고 당시 안철수 후보는 5%대도 안 됐거든요. 네. 근데 거기다 후보 교체론을 물어보면서 70%가 뭐 70%가 한다. 그렇게 만든 그 시작이 한길리서치거든요. 예. 그런데 리얼미터부터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입니다. 리얼미터는 다자간 구도에서 윤 후보가 39.2,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 36.9, 안철수 12.2, 심상정 3.0으로 약 한 2.8%포인트 정도로 윤 후보가 앞선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리얼미터 2.3%. 리얼미터 재미있는 게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양자간 대결에서도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그렇습니다. 양자간 대결에서 안 후보가 훨씬 유리한 걸로 지난주까지 나왔는데 여기서는 양자간 대결이 윤이 43.6, 명이 38.6인데 안으로 했을 때는 42.3 대 33.2. 즉 윤이 그래도 더 높은 거죠. 명보다. 어쨌든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만 되면은 이재명을 훨씬 능가한다. 그렇죠. 그렇게 이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네. 어제 뉴스핌이라든가 코리아 정보 리서치 또 뉴스토마토 이런 또 공정 여론조사 공정에서도 그랬습니다만은 20대 30대가 빠진 게 그동안 윤석열 지지율에 아주 가장 큰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20대 30대가 돌아온 거예요. 그렇죠. 최근에 윤석열 후보의 여러 가지 선거 캠페인이 좀 먹혔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네. 지금 리얼미터에서도 보면은 20대가 윤석열 41.3%, 이재명 19.7, 안철수 21.3으로 이재명이 3등으로 밀리고 안철수한테도 밀렸죠. 밀리는 그러니까 상황이고요. 하프 게임으로 밀려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이전 뭐 지난주 조사만 하더라도 20대 30대에서 전부 이재명이 앞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 가지를 느낄 수 있는 게 하나는 윤석열 후보가 여가부 폐지라고 짧게 올린 순간 그때 이재명 후보가
페미 쪽 그 방송에 나가거든요. 예. 그 방송에 이게 두 가지가 겹치면서 사실상 이대녀가 적극적으로 정치 의사를 막 그냥 한쪽으로 편향적으로 안 하는 반면에 이대남은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의사 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상대적으로 확 벌어진 그런 그 결과가 이 모멘텀이 양쪽의 어떤 행보가 엇갈리는 지점에서 드러난 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그 상당히 극단적이랄까 뭐 네. 그런 쪽에 페미니즘 그 커뮤니티인가요? 거기 네네네네. 나간 거죠. 네네. 그것 때문에 뭐 논란이 조금 많았었죠. 예, 극단적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페미 예, 적극적인. 예, 적극적인 예, 예, 그런 적극적인 활동으로는 페미. 예, 예. 거기에 왜 나갔느냐 해가지고 뭐 좀 반대도 난리가 많이 했고 김남국도 났었는데 뭐 좀 말렸는데 어쨌든 또 윤 후보와 좀 대척점을 차별화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셈이죠. 행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 YTN 리얼미터 조사에서 네.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찬성이 51.9, 아, 그럼요. 예, 예. 반대가 38.5가 나온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또 남녀 차이도 있더라고요. 네. 남자는 찬성이 64, 반대가 29.8인데 네. 그러면 여자는 어떠냐? 예. 여자도 찬성이 40이고 반대는 47.2, 별 차이가 안 차이가 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여성 문제, 이 남녀의 젠더 문제와 관련해서 예. 여성들은 아주 막 적극적으로 예. 자신의 그러니까 편향된 어떤 집단화가 되어 있지 않은데 남성들은 좀 집단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왜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더 심하다. 그래서 의견을 한쪽으로 지금 뭉쳐서 내고 있다라는 게 여가부 폐지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여기도 조사 보면은 정권 교체는 58.4고 정권 재창출은 36.8로 네. 21.6%. 네. 여전히 지금 높죠. 강고하게 예, 예.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다는 것이 더군다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 앞에 국민의 힘으로 정권 교체 이렇게 예. 지금 확실하게 조건으로 물어본 대답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동안 이 페미니즘을 어떻게 보면은 성역화를 좀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렇죠. 뭐 남인순이다 예, 뭐다 그 여성운동 하다가 들어온 사람들도 네, 많고 네. 장관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윤미향 같은 사람도 다 거기에 포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나는 최초의 페미니즘 대통령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여가부 폐지를 놓고 이재명 측에서는 이게 심상치가 않으니까 네. 엄청나게 지금 비판을 하고 나섰어요. 이해찬까지도 지금 거들고 나섰던데 우선 이재명이 어젠가요 그 인천에 뭐 어떤 강연에 가서 여가부 폐지를 이렇게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은 남녀 평등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극우 포퓰리즘이다. 극우 포퓰리즘 이렇게 맹폭을 가했어요. 맹폭을 했다. 네네. 나한테도 양자택일을 요구하는데 나 뭐 안 하겠다고 하니까 기회주의자다 이렇게 욕을 한다. 거기다 뭐 이해찬 전 대표도 지지율 좀 올리자고 이렇게 사회 갈등을 부추기느냐 진정성 철학이 없다. 참 고약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쓱 또 이 여가부 폐지에 대한 윤석열 후보 측의 그러한 공약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저는 그런데 또, 예, 현실적으로 예. 보면은 네. 이재명이나 이해찬이 예. 여가부 폐지 이 공약을 극우 포퓰리즘으로 몰고 있지만 여론은 그렇게 안 나오니까 아니, 그러니까 참 고약하게 돼 있어. 꼬였어. 스텝이. 국민의 절반을 지금 극우라고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텝이 꼬여.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이 늘 얘기했듯이 아니 국민들이 원하면 자기 생각도 바꾼다며요. 예, 그러니까. 뭐 기본소득도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가야지 내 생각 고집할 생각은 없다며요. 국민들이 지금 51%나 원하고 있는데 근데 이걸 극우라고 요구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해찬이나 이런 사람들 진짜 부끄러워해야 될 게 여성주의가 나쁜 게 아닙니다. 여성운동이 나쁜 게 아니고 페미니즘이 나쁜 게 아닙니다. 왜 그 사람들이 지금 욕을 먹냐 하면 자기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이 여성주의를 표방하고 자기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여성운동을
지금 이 획책했기 때문이거든요. 아니 진짜 여성 운동을 했던 사람 뭐 의원 국회의원 배지 달고서는 어떻게 오거돈이나 박원순 시장의 그런 성폭력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2차 가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51%나 이 가짜 여성 운동이다라고 지금 비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성운동 했다는 사람들이 민주당에 네. 피해 호소인 예. 그런 말은 난 처음 들어봅니다. 그렇죠. 참 그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 페미니즘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거 뭐 나쁜 거다 이렇게 잘못 인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예. 일단 뭐 지금 이 YTN에서 의뢰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가부 폐지 네네. 이 찬반 문제를 물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는데 네. 또 하나는 지금 쿠키뉴스가 의뢰한 한길 리서치 그렇죠. 이게 정말 또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까 늘 네. 윤석열한테 좀 부정적이고 그럼요. 보수적으로 했던 데 아닙니까? 그렇죠. 윤석열 쪽이 호재가 나타나도 가장 늦게 그게 반영이 되는, 예, 그렇죠. 더디게 반영이 되는 그런 여론조사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예. 그 직전까지 이재명이 42.4, 윤석열이 34.9였는데 엄청나게 차이가 났었죠.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일주일 차이가 전이죠, 납니다. 일주일 그렇죠. 전.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2주 만이에요. 왜냐하면 이 후보 지지율을 2주에 한 번씩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직전 조사가 2주 전이었습니다. 근데 직전. 이게 38대 35.3으로 역전이 됐는데 2.7. 예, 그렇죠. 이재명은 7.1% 포인트가 하락했는데 윤석열은 3.1% 포인트가 오른 겁니다. 예. 예. 안철수도 11%, 6%가 올라가지고 또 빵빵한 또 지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의미를 이렇게 봅니다. 예전에 윤석열 후보가 35%대 내외일 때 안철수가 약 3에서 5% 내외였거든요. 합쳐서 40이 약간 안 됐던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한 1, 2주 파동이 있으면서 어떻게 변했냐면 둘 다 오른 셈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가 한 15% 내외까지 육박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12에서 10인 곳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양쪽을 합치면 46에서 47 뭐 이렇게 나와요. 즉 부동층에서 지금 뛰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 양쪽으로.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전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단일화했을 때의 시너지 효과가 확실히 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한길 리서치에도 보면은 20대에서 32.1대 33.2로 거의 박빙이고 30대에서는 36.2대 33.1로 윤 후보가 앞서고 앞섰죠. 있죠. 예. 그러니까 떠났던 20대, 30대 젊은 층들이 다시 돌아왔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조금 안 돌아온 것이 50대입니다. 50대. 그렇죠. 50대 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50대 전반은 좀 40대하고 비슷하고 그렇죠. 또 50대 후반은 60대하고 성향이 비슷한데 그렇죠. 60대에서도 조금 회복이 덜 됐어요. 이준석 돌아오고 하면서 조금 실망했던 어르신들이 좀 있고 특히 50대에서는 팽팽했지 않습니까 전에. 그래서 윤석열, 이재명 지지자가 팽팽했어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이재명 쪽으로 갔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돌아오기는 했지만 이 한길 리서치에서도 보면 50대가 윤석열 31.2 그리고 이재명 41.3 그래서 꽤 차이가 아직은 나고 있습니다. 이게 돌아는 왔는데 아직 다 돌아오지 않았다. 40대는 늘 이재명 후보 지고 그냥 완전히 그 북박이처럼 지금 콘크리트 지지층인데 50대가 또 이 키를 쥐고 있거든요. 50대 절반, 전반. 예. 근데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해야 될 게 20대와 30대가 좌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뭐 시계추처럼 이쪽으로 왕창 갔다 이쪽으로 왕창 오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저는 이 지지율을 이렇게 보면서 와 진짜 출렁이고 있구나라고 느껴져요. 뭐 선배님도 이 많이 대선 취재하셨지만 그렇습니다. 이 대선을 앞두고 약 한 60일 내외에서 한쪽으로 확 갔다가 한쪽으로 확 갔다 이런 경우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반영이 되더라도 더디게 왜냐하면 이미 노출될 수 있는 이슈들은 사실 다 거의 다 노출이 된 상태고 앞으로 네거티브가 나오더라도 확진 편향 때문에 양쪽 다 이렇게 지지할 사람 지지하고 반대할 사람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이 스윙보터 부동층이 줄어드는 어떤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마치 시계추처럼 2주 전에는 쫙 이쪽이 앞섰다가 일주일 지났는데 갑자기 이쪽으로 확 왔다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 40이라든가 60 이상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럼 정해져 근데 있죠. 20, 30 소위 MZ 세대라는 그 특징이 어느 한쪽에 쫙 가서 북박이가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언제든지 자기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자기들한테 맞는 공약이라든가 또 친화적인 그런 얘기를 할 경우 그쪽으로 또 지지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가부 폐지라든가 병사봉급 월 200만 원, 또 59조 쇼츠 동영상에서 전기차 충전 5년간 동결, 또 지하철 전기권 버스에도 활용할 수, 환승에 사용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그런 쇼츠 공약들이 콘텐츠, 숏폼의 콘텐츠들이 막 나오고 있죠. 7자 네네. 또 공약 예. 이런 것들이 젊은 층의 구매에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러면서 확 돌아온 것이죠. 뭐 어제 또 나왔던 뉴스토마토에서도 윤석열이 이 이재명 후보고 그 전에 엄청나게 뒤졌는데 38.15 동률로 나왔었고 또 뉴스핌이 의뢰한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서는 윤석열 40.3, 이재명 34.7로 앞섰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의 이러한 여러 가지 여론조사 상황으로 보면은 이준석 효과라고 할 수 있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민의힘 내홍이 잦아들고 또 윤석열의 캠페인이 과거에서는 긴 설명형의 그런 어떤 공약이나 그렇죠. 정책이었다면 이렇게 짧게 젊은이들 구미에 맞게 착착착 나오면서 선두를 탈환을 확실히 해가는 중이고 그렇죠. 아마 설 이 무렵에는 전에 누렸던 대로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가 경우에 따라서는 두 자릿수도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또 후보 단일화 협상에 있어서도 뭐 상당히 이 이니셔티브를 누가 쥐느냐 그런 문제겠죠. 뭐 현재 안철수 후보는 절대 없다 단일화는 하고 있지만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